자, 1번 추주하고 미드를 이용해서 푸는 일반 수식 문제입니다. 구분을 구하는 문제고요. 보니까 상품 코드가 나와 있어요. 상품 코드에 여섯 번째 글자가 1이면 투구, 2이면 우전, 3이면 세작, 4면 중작, 5면 대작. 추주 함수는 사실 커말 1급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는 함수입니다만은 주로 2급에서 많이 나오죠. 대다수 추주하고 함께 나오는 함수는 이 첫 번째 인자에 사용이 됩니다. 추주의 첫 번째 인자는 1부터 시작하는 정수가 필요해요. 양의 정수. 그게 순번을 만드는 거죠. 그걸 상품 코드로 구성을 합니다. 상품 코드의 여섯 번째 글자라고 했어요. 이 여섯 번째 글자가 1이면 트구, 2면 우전, 3이면 세작, 4면 중작, 5면 대작으로 정리하시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추주 첫 번째 인자 미드가 과연 1부터 5까지를 만들어내느냐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부터 시작하는 순번을 안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부분이 하이픈 뒷부분이죠. 문제 지문은 이제 하이픈 뒤 첫 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요 첫 글자들을 잘 한번 눈으로 연역해 보세요. 대부분 다 1, 2, 3, 4, 5 안에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다. 엔터를 누르면 자, 세 장 맞나요? 이게 3이니까 세 번째 거 세 장 맞네요. 나머지는 채워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브이로그하고 매치를 이용한 판매 가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판매 가격을 구하는 수식이 일단 먼저 나와 있어요. 가격을 찍고 곱하기 그리고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 당연히 없겠죠. 일단 말로 써놓고요. 브이로그에 나왔다는 거 어딘가에 참조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할인율에 해당하는 여기에 할인율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할인율은 이 범위죠. 이 범위 안에 있는 할인율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친환경 인증이 어떤 거냐 그리고 2008, 2009, 2010에 어느 곳에 해당이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이 돼야 하나를 찾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쨌건 할인율은 브이룩업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일단은 브이룩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가장 좌측 변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이렇게 행으로 일치하는 글씨로서 추적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이라는 이 글씨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친환경 인증의 종류에서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참조 범위는 저는 위에 필드명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나중에 2008, 2009, 2010까지의 데이터까지 할인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다 잡아 놓는 거고요. 당연히 움직이지 않도록 절대 참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자, 이 범위에서 제가 2008이라면 두 번째 열, 2009라면 세 번째 열, 2010이라면 네 번째 열이라는 그 순번을 이 브이로그 세 번째 인자에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상대적으로 바뀌는 걸 만들어 주느냐. 그게 바로 매치가 해주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매치가 들어가죠. 그게 제조 연도를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세 글자? 아니죠. 네 글자 중에서 이 매치의 첫 번째 글자가 이 범위에 몇 번째에 해당이 되느냐를 찾는 겁니다. 이것도 절대 참조해 놓고요. 그리고 당연히 2010은 2010으로 2008은 2008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0을 쓰는 겁니다. 이게 브이룩업의 세 번째 인자에 해당하는 순번입니다. 이 가로 잘 보시고 어디에서 이어져야 되는지 아직 브이룩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브이룩업의 네 번째 인자는 0이냐 1이냐 그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브이룩업의 첫 번째 인자의 무농약이라는 글씨를 이 참조 범위 좌측 결에 있는 글씨들 중에 정확하게 무농약이라는 글씨와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치는 0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점을 잡고 채워서 마무리가 되죠.
자,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다음에 세 번째 FMB고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 자,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 풀는 어떤 그 키보드 조작을 저만의 조작을 알려드리죠. Alt 키를 왼손의 엄지로 계속 누르고 있고요. F11, IM, IP 이렇게 하면 모듈이 추가되고 프로시저 추가 창까지 뜹니다. 저 커서 깜빡깜빡 거리는 자리에다가 함수 이름을 쓰고 펑션 프로시저로 바꿔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프로시저가 등장하죠. 자, 가로 안에 인수 이름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끔 이거를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프로시저 사이에는 이제 FM 비고가 무엇인지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비고가 뭐냐? 문제를 읽어봤더니 친환경 인증이 무농약이고 제조 연도가 2012면 판매량이 제품인 중에 판매량이 또 40 이상이면 추천 상품,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우리나라 말은 항상 맨 끝에서부터 챙기시면 돼요. 결국은 비고가 추천 상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백이라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if가 동원이 되는 겁니다. 가끔 이런 문제일 경우 요즘은 셀렉트 케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구조를 저는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조건을 쓰죠. 이 문제는 이제 단지 좀 까다로운 건 조건이 동시에 세 개가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 친환경 인증, 무농, 약, 그리고 제조 연도가 2010, 그리고 판매량이 이상 40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lt Q 커서 넣고 fx 비공 가로 안에 인수는 3개. 첫 번째 친환경 인증, 두 번째 제조 연도, 세 번째 판매량 찍고 엔터. 점을 잡고 채운다. 추천 상품이 나올 수도 있고 공백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여긴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최대 판매량이라는 표현, 그리고 여기에 다원명, 그리고 2010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배열 수식인 것 같고요. 주어진 함수에 large하고 if가 눈에 먼저 보여요. 당연히 is error는 나중에 하는 거죠. 자, 조건, 컴마 범위. 이게 배열 수식 공식 맨 마지막 가로 닫기 직전에 컴마 k라고 했죠. 이게 몇 번째를 말하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 k 자리에는 몇 번째, 최대라는 말은 첫 번째라는 뜻이고요. 어느 범위에서 최대, 판매량에서 최대. 그러니까 판매량 범위를 잡아주는 거고요. 물론 절대참조. 대신에 조건이 뭐냐? 백록다운이어야 돼요. 그런데 2010년이어야 돼요. 따라서 이 문제는 조건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넣으려면 가로가로 곱하기 가로가로 이렇게 위치를 구조를 딱 잡아놓고 조건 개수만큼 첫 번째 조건은 다원명을 가지고 어딨냐,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쭉 다원명 절대참조 같냐, 앞에는 백록다원. 두 번째는 2010이어야 돼요. 뭐가? 제조 연도가 절대참조 같냐, 여기서 2010은 참조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르죠. 점을 잡고 채웠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is error가 도대체 어디다가 쓰이는 거냐 보니까 그 2010년도에 판매된 제품 중에 최대 판매량을 표시하는 것까지는 이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판매량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나면 0으로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전체를 크게 감쌉니다. 이 large를 이용해서 if를 이용해서 계산한 이 최대 판매량을 구한 값이 정상적이라면은 숫자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잘못된, 즉 대상이 없다면 에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is error로 감싸는 거죠.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는데 에러가 난다면 그 말은 판매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0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뭐 당연히 large로 if로 작업했던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자리에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이거를 누가 다시 한번 감싸주냐면 바로 if가 전체적으로 크게 감싸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거를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이스에라가 여기서부터 쭉 어디까지, 여기까지를 바로 조건 인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조건이 참이었을 때의 인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조건이 거짓이었을 때의 인자의 값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다소 안에 배열 수식의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서 수식이 좀 길어 보입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if를 다시 또 쓴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죠. 사실은 솔직히 이 문제는 이미 다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값의 변화는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너무 의미 없다. 이수 에러를 괜히 냈다. 너무 이제 악의적으로 문제를 추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렇게 낼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자, 이제 5번 문제. 에버리지하고 if하고 트렁크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 평균을 구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공식 항상 공식을 먼저 쓰시고 조건 범위. 자, 이 문제는 평균을 구합니다. 가격의 평균을 구한다 나와 있어요. 이걸까요? 아니죠. 요거죠. 절대참조. 자, 조건은 뭐냐면 입차해야 됩니다. 제조 방법별로. 제조 방법이 여기 있네요. 절대참조, 간야, 입차.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균이다 보니까 소수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소수점 이하는 표시하지 말라는 뜻으로 트렁크가 나왔습니다. 트렁크는 엑셀이 갖고 있는 함수 중에서 라운드 다운하고 성격이 같은 거고 인자도 같은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다만 트렁크는 맨 마지막 두 번째 인자 몇째 자리까지라는 걸 이렇게 생략을 하게 되더라도 정수로 나오지만 라운드 다운은 마지막 두 번째 인자를 꼭 0을 써줘야 정수로 나온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트렁크는 좀 더 빠르게 간단하게 가로만 감싸면 결과가 정수로 나온다라는 걸 요구하는 그럴 때 쓰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계산 작업 다소 문제였습니다.